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라디오 한판승부는 유튜브로도 보시고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에서 한판승부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저희 생방송을 방송 내용 고지와 함께 편하게 더 재밌게 보시고 또 들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독자가 20만 명을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 김성현 소장님의 옳은 소리가 지금 맹연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 추격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할 것 같은데요. 저 내일 모레면 15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야 이게 또 구독자 몰아들려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몰아주세요, 좀. 자기 구독자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 작가님, 저희가 그만하고 싶었어요. 역시 미스터 쓴소리 고맙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승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3487님. 낙검수 출신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민주당 의원들 SNS를 전수조사해서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홍보했는지 활동 순위를 매겼더군요. 이러한 SNS 줄 세우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심한 말 할게요. 예. 미친 짓이죠. 아, 그런가요? 이게 이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신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네. 전체주의적 멘탈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노르마라 그래요. 예, 공산국가가 뭐 할당량을 정해놓잖아요. 예. 할당량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감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또 평가를 하죠. 이런 문화라는 거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거든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몇십만 그 밑에 있는 그 몇십만 지역구의 그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성 지지자 등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천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상당히 외압을 지금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대중독재의 형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선동하는 김용민 같은 이런 분들은 열린 사회의 적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짓은 당장 멈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단호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당도 망가지고요. 의원들도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지자들 그다음에 이들을 엮어주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위기에 지금 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학습 효과가 있어야죠. 이 사람들, 이 무당 같은 사람들하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그래요. 박용진 의원도 멈춰달라 이런 말씀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당원도 아닌 김용민 씨한테 무슨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뭐 전혀 그러지가 않네요. 일단. 그렇군요. 이게 이제 결국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문제, 뭐 이제 바깥의 입장에서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 김용민 씨가 민주당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김어준 씨라든지 아니면은 김용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열성적인 지지층들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들을 움직여가지고 사실 당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 밖의 당이고요. 당 밖의 지도부란 말이죠. 이런 이중 지위 상태를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당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절대 응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명백하게 그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당원들 선동하지 말아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 정의당의 이 소위 말하는 당원들에 의한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세울 때도 결국은 뉴스공장에 출연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상위권들을 점유했던 것도 그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 뭐 이 문제를 김어준 씨가 뭐 야당을 여당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개별 정치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접근하는가가 더 전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뉴스공장 같은 데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뽑히는 이런 구조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러다가 문제라고요. 망한 거라는 거죠. 정의당이 바로 그래서 망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계속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야 돼요. 명백하게 이건 아니다.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이건 자유주의 아니다. 적당히 해라. 여기까지 하죠. 자, 이어서 김성희 소장님께 드리는 문자 질문은요. 9768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소장님 한판 논평하실 때 국민의힘 후보와 그 당대표 간의 갈등에 지겹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갈등 표출이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갈등을 드러내면 이 쫓겨나고 징계를 받는 당보다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김종인 박사가 아침에 출근한 문 앞에 서 있다고 코멘트 하나 따고
화장실 가러 나오시면 코멘트 하나 따고 점심 드시러 가시면 코멘트 하나 따고 하루에 뉴스를 5번씩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계하는 듯한. 예, 그러니까 전 실시간 중계를 해서 매 시간 여러분들을 포탈에 붙잡아두고 아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유로운 당내 의견 교류와 충돌은 당연히 있어야죠. 전 그것과 매 시간 중계하듯이 하고 있는 이 언론과 포털과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한판 논평 준비할 때 아니면 하루 종일 포털 뉴스 한 번도 안 봅니다. 진짜로. 예, 그렇군요. 준비할 말이 없을 때만 포털을 보고 있을 때는 포털 뉴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차라리 롯데 야구 경기를 본다든지 축구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될 스트레스를 이 정치를 보면서 웃고 울고 분노한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에 참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 작가님도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실까요? 아니요, 뭐 특별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넷플릭스보다 K 정치가 더 재밌다 이런 댓글도 주셨는데 정치가 게임이 되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재밌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드라마 보시고요. 정치 얘기는 정치가 이렇게 재밌으니까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현실의 소재가 무궁무진하거든. 창조력을 자극하는 현실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 승부 답변이 되셨기 바라요.